세상에는 법이라는 잣대로는 차마 다 잴 수 없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이들에게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죠. 특히 대중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에게 있어 신뢰는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가장 가까운 지인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중이 느끼는 분노는 상상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등을 돌린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짚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을 단 한 번의 욕망과 맞바꿨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와 동료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내뱉은 변명들은 때로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핑계로, 때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뻔뻔함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고 주변인을 이용해 먹은 연예인들의 비겁한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 독버섯과도 같습니다. 지옥 같은 배신의 현장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변명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는 국민 가수로 국민 멘토로 불리며 존경받던 이들이 왜 한순간에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적나라한 타임라인과 심리적 배경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양심을 팔아가며 얻은 성공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을 통해 뼈아프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인 뒤통수 치고 등을 쳐먹은 연예인 톱 3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톱 7. 인순이. 인순이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가수 인순이. 그녀는 2011년 나는 가수다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온 국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그녀가 저질러온 행보는 대중이 알고 있던 청렴하고 성실한 디바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순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꼼수와 비겁한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인순이의 뒤통수 행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녀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다시 받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2008년에 수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그녀가 내놓은 첫 번째 변명은 바로 무지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벌어진 실수였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포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2016년 그녀의 최측근이었던 어씨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0년 동안 인순이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던 직원이 직접 증거를 모아 국세청에 제보한 것입니다. 그가 밝힌 폭로의 이유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인순이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신고하는 이른바 업계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 일하며 믿음을 쌓아온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돈을 아끼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수법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인순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행사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며 장부에서 누락시켰고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금액을 축소 기록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직원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돈을 세탁하며 주변인들에게 세무적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녀가 지난 10년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은 이러한 의혹이 터질 때마다 인순이 측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부당한 과세가 취소되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처벌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으로 처벌만 면했을 뿐 그녀가 지인들을 이용하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논란 속에서도 그녀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방송 활동을 강행하며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무대 위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녀의 두 얼굴. 10년지기 지인의 등을 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챙기려 했던 그 수십억의 가치가 과연 대중의 신뢰와 맞바꿀 만큼 소중했던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공소시효 뒤에 숨어 자유로울지 몰라도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 어떤 가창력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탑 6. 이은미, 리은미 맨발의 디바라는 수식어와 함께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이은미. 그녀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을 상징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동료 뮤지션들의 피땀 어린 결과물을 사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무단 리메이크의 여왕이라는 차가운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해 후배의 권리를 짓밟고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서막은 2007년 대한민국 발라드의 거장 김동률이 자신의 SNS를 통해 던진 작심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리메이크된 자신의 곡들 중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사전 허락을 해준 적이 없다며 도둑 리메이크를 일삼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은 즉각 이은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은미의 리메이크 앨범에는 김동률의 명곡인 기억의 습작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이은미는 해명에 나섰지만 그 내용은 반성보다는 변명과 뻔뻔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김동률의 음악을 좋아해서 리메이크했을 뿐이며 미국에서 녹음 작업을 하느라 미처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김동률이 섭섭하다면 노래를 앨범에서 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마치 선배가 후배의 곡을 좀 써준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창작자에게 있어 자신의 곡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은미는 선배라는 권위를 방패 삼아 최소한의 예의인 사전 연락조차 생략한 채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상업적 앨범에 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이런 무단 리메이크를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저작권 협회에 허술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협회에 등록된 곡은 원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리메이크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은미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김동률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을 비껴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김동률은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명 없는 분노의 글을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은미의 이러한 뒤통수 행보는 김동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리메이크 앨범에는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송창식에 밤눈 강승모의 무정블루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바에 등 수많은 선배 뮤지션들의 명곡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곡들이 과연 정당한 허락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심지어 과거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리메이크하려다 거절당했을 당시 그녀가 내뱉은 말은 이은미라는 인물의 독단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성격이다 라며 원작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조차 무시하고 노래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는 동료 뮤지션들이 땀 흘려 만든 곡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아나무인 격의 태도였습니다. 음악인으로서의 도의와 양심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법적 허점을 이용한 수익 창출을 우선시했던 이은미. 무대 위에서는 진심을 노래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동료들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대중과 동료 가수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음악적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그녀의 리메이크는 진정한 예술이 아닌 타인의 노력을 가로챈 약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톱5 이선희, 리선혜의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맑고 청량한 음색으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소녀 감성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온 가수 이선희. 데뷔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청렴과 선행의 아이콘, 그리고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국민 가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데뷔 4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들려온 소식은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검찰청 출입 명단에 오르내리며 횡령 및 배임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선희 하면 대중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이승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생이었던 이승기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직접 합숙훈련까지 시키며 그를 최고의 스타로 길러낸 참스승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승기가 국민 남동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때마다 그 뒤에서 묵묵히 제자를 지탱해준 이선희의 인성 또한 완벽한 멘토의 표본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미담으로 겹겹이 포장되어 있던 이 사제관계의 실체는 결국 돈과 권력이라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정산 분쟁이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예 계약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온 이승기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속사 대표의 충격적인 폭언과 갑질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대중은 이선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4년 동안 해당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았을 그녀가 과연 제자의 고통을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방패막이를 자처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선희는 단순한 소속 가수가 아니라 회사와 뒷돈 거래를 이어온 밀접한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후크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 수수료 중 일부가 이선희의 가족회사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녀가 설립한 원터테인먼트에는 보컬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억 원의 거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스승은 그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속에 깊숙이 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회사의 허위로 입사시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게 하는 등 회사 자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유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흔적은 청렴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이미지를 단숨에 횡령의 아이콘으로 전락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가 단 한 번의 탐욕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선희 측은 오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팔고 제자의 뒤통수를 친 어른으로 남게 된 이선희의 사례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사 유영석 1988 연가수로 데뷔하여 푸른 하늘과 화이트를 거치며 네모의 꿈,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같은 수많은 명곡을 남긴 유영석. 그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발라드계를 휩쓴 히트메이커이자 감성적인 멜로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아한 피아노 선율 뒤에는 절친한 후배의 순정을 무참히 짓밟고 우정을 배신한 충격적인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의 또 다른 거물, 김건모였습니다. 유영석과 김건모는 3살 차이의 선후배 사이로 음악적 동료를 넘어 사적으로도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누던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김건모는 지금의 술을 즐기는 이미지와 달리 술을 전혀 못 마시던 순수한 청년이었고 한 여성과 진지하게 좋은 감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김건모가 자신이 아끼던 그 여성과 절친한 형이었던 유영석을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건모는 술 몇 잔에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영석은 형제 같던 후배의 여자를 가로채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영석은 잠든 후배를 옆에 두고 특유의 감성적인 피아노 실력과 매력을 앞세워 김건모의 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의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관계를 맺었고 이는 말 그대로 우정의 선율을 배신의 선율로 바꾸어버린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영석은 이미 3층짜리 자택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이 상당했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능을 이용해 후배의 소중한 인연을 가로챈 셈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믿었던 형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을 잃은 절망감에 휩싸여 괴로워했습니다. 이 처절한 감정을 전해 들은 작곡가 김창완은 이를 음악으로 풀어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대한민국 가요 역사의 전설적인 히트곡 잘못된 만남입니다. 1995년 발표된 이 곡은 186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김건모를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에 울려 퍼진 신나는 댄스 비트, 뒤에는 친구에게 연인을 빼앗긴 한 남자의 피눈물, 나는 실화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영석은 그 여성과 단 2달 남짓한 짧은 만남 끝에 결별했지만 김건모에게 남긴 상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유영석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사건을 마치 하나의 추억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양 언급하며 웃어넘겼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인 김건모가 대인배적인 면모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형이라 부르며 관계를 이어갔기에 망정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자신의 순간적인 정복욕을 위해 이용하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은 그가 만든 아름다운 발라드 가사들이 과연 진실한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음악적 재능과 부유한 환경을 무기로 지인의 소중한 사람을 가로챈 유영석의 행동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배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톱3 고영욱 1994년 그룹 룰라의 멤버로 데뷔하여 90년대 가요계의 최정상급 스타로 군림했던 고영욱. 그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입담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친근하고 유쾌한 예능맨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보여진 그 따뜻하고 서글서글한 선배의 가면 뒤에는 동료 후배의 소중한 인연을 집요하게 가로채고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뒤통수 행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영국의 이러한 충격적인 실체는 2011년 SBS 강심장에 출연한 후배 가수 이준의 폭로를 통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게스트로 나란히 출연했던 이준은 자신의 첫사랑에 관한 가슴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며 그 배신의 주인공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고영욱임을 밝혔습니다. 이준은 우연히 첫사랑인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고영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선배가 자신의 연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준은 첫사랑과 심한 다툼 끝에 이별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준은 방송에서 또 다른 여자친구 역시 고영욱과 엮이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영국이 여자친구에게 술 한잔 사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메시지를 직접 목격했을 때의 어이없음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소중한 연애가 매번 같은 사람, 그것도 믿었던 선배인 고영욱 때문에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던 아이돌 신분이었던 이준에게 공개적인 연애사 언급은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송에서 이를 터뜨린 것은 고영국의 행동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정작 뒤통수를 친 당사자인 고영욱은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송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들이 과장된 제목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을 잘못된 행동의 주체가 아닌 오해를 받는 피해자로 포장하려 한 것이죠. 물론 고영국이 의도적으로 이준의 여자친구들만을 타깃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얽힌 모든 관계가 타인의 소중한 감정과 인연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 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가벼운 유의 정도로 여기고 그 뒤에 남겨진 후배의 상처에는 한치의 공감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대중을 경악게 했습니다. 노래는 몰라도 남의 여자에게만큼은 열정적이었다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은 그가 쌓은 예능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지인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린 고영국의 뒤통수 행보는 결국 스스로를 대중에게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탑2 강원래 대한민국 댄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클론의 멤버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원래. 그는 무대 위에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료 가수 이하늘과의 얽힌 깊고 잔인한 배신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첫사랑을 짓밟고 우정을 배신한 뒤 그 상처를 방송의 안주거리로 소모해버린 무책임함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대중에게 다시금 회자된 것은 2010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강원래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연애담을 회상하며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DJ 닭의 이하늘과 김창렬이 집으로 찾아왔던 상황을 태연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원래는 그제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마치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과 당사자인 이하늘에게 이 이야기는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이하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이하늘은 다른 방송을 통해 당시의 내막을 고백한 바 있는데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달려간 그녀의 집에서 그는 믿었던 형인 강원래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하늘로 하여금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강원래의 태도였습니다. 이하늘은 당시의 고통을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노래에 담아냈는데 가사 속에서 배신한 남성을 개장수라는 별명으로 지칭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하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이 내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웃고 넘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강원래의 무신경한 발언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배신을 저지르고도 수년이 지난 후 대중 앞에서 이를 가벼운 승리담처럼 떠드는 모습은 그가 가진 공감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래가 춤 실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했을 동료 간의 의리와 인간적인 도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증명합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후배여 가장 소중한 인연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예능의 소재로 소비한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화려한 춤사위로 박수갈채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무대에서 강원래가 보여준 스텝은 그야말로 최악의 뒤통수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터번, 이동건, 리동군 배우. 이동건은 훤칠한 키와 귀공자 같은 외모로 데뷔 초부터 로맨틱 코미디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여성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보다 더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공개 연애의 달인이라 불릴 만큼 잦았던 그의 연애사입니다. 이동건의 연애는 늘 당당하고 숨김이 없었지만 그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보여준 유난히 빠른 타이밍은 지켜보는 대중으로 하여금 축하보다는 의구심과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동건은 김민정, 한지혜, 차일현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공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한지혜와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예계 공식 커플로 인정받으며 결혼설까지 돌았으나 결국 결별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통수와 환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완벽하게 굳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티아라 출신 지연과의 이별, 그리고 조윤희와의 결혼 발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 한중 합작 영화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동건과 지연은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 2년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오던 두 사람은 2017년 초 바쁜 스케줄 탓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흔한 이유를 대며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보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했다는 점입니다. 결별 보도가 나간 지 불과 20일 만에 이동건은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조윤희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애 인정 후 3달도 차이 되지 않은 그해 5월 두 사람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조윤희가 임신 중이라는 소식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대중이 이건 너무 빠르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 발표가 더욱 석연치 않았던 이유는 지연과 열애 중이던 시기에 이동건이 보여준 언행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나란히 출연해 지연과 잘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미 조윤희와 새로운 감정이 싹텄거나 이별의 아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치밀한 준비를 마쳤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건에게는 환승연애의 교본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지만 그의 타이밍은 전 연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지켜보는 대중에 대한 기만을 의심케 할 만큼 절묘하고도 빨랐습니다. 결국 조윤희와의 결혼 생활도 3년 만에 파경을 맞으며 그는 다시 이혼남의 길로 돌아왔지만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환승과 배신의 이미지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복귀가 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때 로맨틱한 사랑의 주인공이었던 이동건은 이제 사랑의 달인이 아닌 이별과 갈아타기의 전문가로 기억되는 씁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가장 가까웠던 지인들의 등을 치고 배신한 연예인 톱 3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사례들은 그 화려한 명성 뒤에 얼마나 지독한 이기심과 도덕적 해이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순이와 이선희의 사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사제관계와 신뢰조차 돈이라는 탐욕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10년지기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 폭탄을 안기거나 제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구조에 동조하면서도 청렴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던 그들의 두 얼굴은 우리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또한 이은미, 유영석, 고영국, 강원래의 사례는 동료의 창작물을 약탈하거나 친구와 후배의 소중한 연인을 가로채는 등 인간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 뒤에 숨거나 지나간 일이라는 가벼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명곡의 가사가 되고 대중의 기억 속에 낙인이 되어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건의 사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절묘한 타이밍의 환승이 전 연인과 대중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랑과 이별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최소한의 예의조차 실종된 모습은 그를 이별의 전문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달콤해도 양심을 팔아가며 얻은 성공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배신과 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충격적인 비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탑 HQ 모이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